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북한이 오늘 아침 또 발사체 2발을 발사했습니다. 현재까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는 유효하기 때문에 일본과 관련 정보를 공유했는데요. 이렇게 한미일 그리고 북한까지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관련 파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도를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북한이 도발 이후로 들어왔던 한미연합훈련도 끝난 지 사흘이 지난 시점인데 왜 이 시점에 발사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사실은 이제 큰 카테고리 보면 세 가지 이유를 갖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 이유가 가장 큽니다. 사실은 기술적으로 북한이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시험을 하게 될 때 그 필요에 의하면은 그냥 몇 번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5번 정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것이 첫 번째 컸고 두 번째는 이제 전략적 이유인데 그것을 이왕에 할 기술적인 그 필요에 때 한다 그러면은 전략적 환경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또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점을 보게 되겠죠. 미국의 경고 사인이 필요하거나 한국을 압박하거나 뭐 그런 이제 사항을 두고 하거나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적인 대내적인 어떤 그 결속력을 과시하거나 그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카리스마를 강조하거나 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걸 하게 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이유가 가장 강하다고 저는 봐요. 일단 지금 그 세 가지 무기체계 새로운 신형 무기를 개발해 놓은 상태인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이스칸데르 가는 KN-23 같은 경우에는 한 5번 정도를 했기 때문에 꽤 지금 그 검증이 됐는데 나머지 무기는 조금 더 해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무기 개발 차원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가장 큽니다. 예, 교수님도 뭐 공감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좀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우리 이제 이인배 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북한의 무기 현대화 그런 차원에서 시험용이 하나 될 수 있겠죠. 보통 이렇게 시험용 무기를 만들 때는 한 6개 내지 한 10개 정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이렇게 지금 이제 한미군사훈련은 끝났지만 그 한미군사훈련 끝나자마자 우리 측이 미국으로부터 F-35A 일종의 스텔스 전투기지요. 여기에 대한 일종의 무력 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주고 지금 현 단계 지금 북미 간의 실무회담 이 개최 시기를 둘러싸고 좀 약간 뭐랄까요 기싸움을 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이 북미 실무회담에 나오려면은 적어도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완화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안전보장 여기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좀 가져 나오느라 일종의 협상 차원에서 대미 압박의 메시지도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일본이 더 빨리 이제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좀 지소미아의 종료를 의식을 해서 어떤 정부력의 과시를 나타내는 의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난번에 5번 발사 때와 다르게 그때는 우리가 먼저 발표를 하고 일본이 한 15분 늦게 발표를 하고 그랬으니 이번에 빨리 발표를 했어요. 이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한국이 제일 먼저 압니다. 이렇게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가 잡아내는 것이 우리가 이지스함을 통해 가서 잡아내거든요. 잡아내고 나면 그것을 서로 공유하고 나면 그것을 최종 탄착 지점을 하는 거는 이제 일본과 미국이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그 정보를 다 맞추어서 발표를 하게 돼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기술적으로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먼저 발표한 거는 일정 부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어떤 그래도 일본 자체의 정보력이 건재하다라는 것을 일단 정치적으로 과시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럴지라도 일본이 발표 시점 쏘았다는 것만 했지 그 나머지 구체적인 그 속도나 탄도, 찬착 거리는 그 구체적으로 그때는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우리 합참에서 먼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런 정치적인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역시 교수님도 좀 같은 생각이신가요? 이 북한의 미사일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대목은 그 발사의 원점, 그다음에 낙하 지점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원점과 낙하 지점이요. 그렇죠. 적어도 이 북한의 이 사거리가 1,000km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발사의 원점부터 낙하 지점까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보 능력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런 차원에서 일본이 이번에 먼저 아주 이례적으로 먼저 발표했다는 것은 뭐 한편으로 일본 입장에서는 이 정보력이 한국보다 뛰어나다 이것을 과시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주 협소한 부분이고 중요한 대목은 뭐 먼저 발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정확하게
두 번째는 뭐냐면 미일 또는 한미일 또는 한미 간에 얼마나 조율해 가느냐. 왜냐하면 미사일 이런 단거리 발사할 때는 고도의 기술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또 정치 군사적 측면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한미 정부 자산 간의 조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일본이 이번에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비록 우리가 지소미아 관련해 가지고 종료 이것을 알렸지만 그 기간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 측면에서 그렇죠. 일본이 이번에 우리 측에 대해서 이러한 정보 제공을 요청을 했고 또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제공을 했고 또 연장선에서 한미일 간에 조율되는 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이런 일본이 먼저 했다 해가지고 이번에 네. 과시하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이제 지소미아 종료 기간이니까 아직 남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11월 23일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지소미아 종료 직후에 이런 미사일 발사를 했기 때문에 일본과 이제 정보 공유를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종료 이후에는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는 좀 어떤 대안들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이제 일본이 우리 측에 대한 그 백색 국가 이것이 28부터 시작되지요. 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지소미아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종료 시점이 네. 11월 22일까지 아니겠어요? 예. 아마 그렇다면은 오는 8월 28일부터 11월 22일까지는 나름대로 한일 간에 좀 맞대응, 갈등 이것이 좀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기간이 충분하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기회도 있을 것이고 예. 또 더 나아가서 미국도 중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혹시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이 안보 문제에 관해서 정보 공유 이것은 또 한미일 간의 TISA라는 게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군사 주시면 좋을 것 정보 같아요. 공유 약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물론 이것이 한일 간에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미국을 매개로 해가지고 이런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약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 기간 동안에 충분히 가능하고 혹시나 11월 22일 이후 또 그것이 좀 어려움이 있다 손 치더라도 예. 이러한 TISA라는 이런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이런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안보 공백은 없다. 그렇죠. 예. 같은 생각이신가요? 티사 이야기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예. 드리면 티사라는 게 말씀 약정이라고 그럽니다. 네, 좀 시청자를 위해서 계약 자세하게 체약 설명해 서명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사자가 누구냐면은 국방 차관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보면은 지소미아 한일 간의 정보 교류 협정에는 한국과 일본 정부 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티사 같은 경우에는 국방 당국 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부 국가 간의 협약이 협정이 아니라 예. 협약이라고 해서 아주 약소하게 MOU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8조에 무슨 말이 돼 있냐면은 국제법이나 국내적으로 법적인 규정이 없다라고 그렇게 쓰여 있어요. 예. 그렇게 쓰여 있고 앞서 양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한국하고 미국하고는 정보 교류 협정이 되어 있고요. 미국하고 일본하고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나눠주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거기 그렇게 예. 문항에도 그렇게 쓰여 있어요. 구조로 되어 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는 것 하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협약 자체가 이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양국 간에 일본이나 미국과 한국 간에 서로가 정보 교류하는데 강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로가 꼭 필요할 때 그것을 받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정보라는 게요. 지금 없다고 해서 심각하게 의뢰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요, 이게 정보라는 게 안보 정보라는 것이 사실은 언제 유사시에 필요한 건 언제 유사시가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필요한 거거든요. 실제 저도 정보를 좀 다뤄봤지만 공개 정보가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우리 국가 정보의 95%는 사실 공개 정보를 통해서요. 5%가 사실 국가정보원이나 여러 곳에서 정보기관에서 정찰 자산을 통해 가지고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사실은 자산을 이렇게 해서 이 퍼즐들을 맞추는 거거든요. 100%일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99%를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머지 0.1%의 필요를 위해서라도 일본하고의 협력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직도 아쉬운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소미아 종료 관련 일본의 반응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일본 아베 총리가 직접 반응을 내놨는데 우리나라는 못 믿을 나라를 이제 3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일단 이 아베 총리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그 말씀드리지는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 잘 말씀했는데 이 네. 국가 관계에서 어찌 보면은 그 약정,
제일 낮은 단계죠. 그다음에 협정, 중간 단계, 그다음에 조약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제 지소미아 같은 경우는 일종 협정 중간 단계인데 예. 지금 이제 티사 이 관련해서는 한미일 간의 정보 공유 약정이다. 지금 이제 위원장께서는 일종 MOU 그게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2014년도지요. 14년도에 한미일 간에 이 약정을 했죠. 그런데 이제 2016년도에 이 한일 간에 지소미아가 협정이 되는 바람에 이 약정은 거의 이제 유야무야된 상태죠. 그것을 파기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예. 유야무야됐지만 그러나 지금 이제 지소미아가 일종의 이제 11월 22일부로 일종 종료되면은 이제 이러한 약정이 어찌 보면은 그런 협력 관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일본의 이런 아베 총리가 지속해서 뭐 이 한국을 못 믿을라라. 뭐 이것은 뭡니까? 기존의 이 입장, 생각, 사고 이것을 뭐 재확인했다 볼 수 있겠죠. 이 속에 보면 어찌 보면은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백색 국가 한국 제외 여기에 대해서는 불신이 시작됐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당하다. 예. 여기서 보여주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 우리 척이 지소미아에 대해서 종료 여기에 대해서 결정하니까 이 불신의 한국 이것을 좀 더 국제사회에 더욱더 확산시키겠다는 그런 전략적 의도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국제사회에서 물론 일본은 경제강국으로서 밀어붙이는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우리 보면 신뢰관계 이런 측면 봤을 때는 오히려 일본보다도 한국이 더욱더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이제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지만 일본이 이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렸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일본의 입장은 어찌됐든 계속해서 이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한일 간의 어떤 강대강 대치라고 할까요? 이런 국면은 좀 계속될 것 같거든요. 예, 점점 더 그 수위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처음에 시초는 사실은 그 식민지 배상 문제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역사 문제가 경제 문제로 일본에서 도발을 시작했고 그 경제 문제를 대응하는 것이 우리는 안보 문제로 도발을 했는 그런 국면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거기다 한 발 더 가게 되면은 지금 뭐 정부에서 검토 중이지만 독도까지 간다면 이제 영토까지 예. 가게 되는 점점 더 수위가 엄청 높아지는 그런 갈등 구조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볼 때 우선 일본 같은 경우는 아베 같은 경우에는 단순합니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대법원 판결 그게 신뢰를 어겼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국 대한민국 정부가 합당한 조치를 내놔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일본 저 사람들은 계속 한 발 한 발 계속 나갈 겁니다. 다른 예. 어떠한 조치가 뭐 다른 외곽 조치들 뭐 안보 조치고 다 뭐 어떻게 된다 그래도 그게 핵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다른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한 발 한 발 계속 거기에 대한 그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꽤 오랫동안 이 문제가 한일 간의 갈등이 오래 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일단 있습니다. 당장 28일에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이제 백색 국가 제외 조치를 이제 시행하지 않습니까? 네. 뭐 당연히 이 부분은 좀 시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럼 뭐 계속해서 앞으로 좀 보복 수위가 좀 높아질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일단 보세요? 그 백색 국가 제외를 이제 가기 결정을 했는데요. 예. 경산 산업성에서 거기 전략물자 품목을 아직 안 정해 있어요. 그거는 가기 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산업상에서 산업 그 장관이 경제산업상이 그냥 이렇게 결정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지금 이제 여러 이 업체들한테 지금 그 받고 있는 중이에요. 아마 예. 28일 날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28일 지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리스트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나오게 되면 실질적인 이제 수출 규제가 적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또 수위가 조금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또 맞대응하는 차례 한국에서는 또 독도 훈련을 하게 되면 또 수위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좀 수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예, 이렇게 일본의 반응도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만 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미국도 상당히 반발 수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지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 이제 이 지소미아 이 종결 이걸 가지고 한미 동맹에 무슨 파탄 운운한다 하면은 65년 동안 한미 동맹이 그만큼 약하게 됐다는 거 반증 아니겠어요? 저는 이걸 가지고 한미 동맹 파탄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예. 또 설령 그렇다 하면은 미국은 지금까지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백색 국가 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미국도 나름대로 되돌아올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다른 한편을 볼 때 우리 정부가 이 저 한미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조율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보통 외교적으로 이해와 동의는 좀 다르겠지요. 적어도
우리의 이 소통에서 가지고 미국이 지소미아 이런 종교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 이 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이 우리의 NSC와 미국 백악관 에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상당히 많이 해왔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동의까지 했으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아직까지 동의를 못 이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 간의 일종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차이 나는 부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지소미아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한미동맹 파탄 운운이라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고 오히려 지금 이제 정부가 이야기한 대로 이번 기회를 해가지고 이 한미 간에 이런 그 한일 관계 문제를 둘러싸고 입장 차이, 예를 들어가지고 공통적 차이점을 확인했다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어찌 보면 앞으로 한미 동맹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점이 이번에 생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나의 아주 좋은 친구다. 앞으로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지금 이 우려의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 한미 동맹 균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뉴욕타임즈가 그런 말 해요. 이번에 이제 주스미아 하고 나니까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이런 사태가 사실은 한미 간의 그 여러 가지 관계 동맹 균열을 신호다, 신호탄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책임이 된 물을 뉴욕타임즈는 반 트럼프 그 언론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트럼프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동맹에 대해서 너무 그래 일방주의적이고 동맹 가치를 그렇게 폄훼하고 하는 그런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자세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라고 이제 뉴욕타임즈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분명히 그 부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조금 세게 들을 부분이 있다. 정말 그 동맹이 그 이번에 방위군 분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뭐 물밑에도 협상이야. 국가는 자기 탈리는 게 국가니까 네.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아무리 그 선거 캠페인 중간이라 그래도 그 뉴욕에서 세 받는 것보다 전화 한 통 해가지고 동맹 그 10억 불 받는 게 더 쉬웠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사실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는 아니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뉴욕 타임즈는 이제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켜켜이 좀 쌓여가고 있는 국면이다. 이 트럼프도 아주 그냥 자국 이기주의적인 측면을 좀 굉장히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있고 거기에다가 한국 정부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일단 뭐 이 한반도 중심의 이런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미국보다는 무게 중심이 북한에 많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서로가 안 맞는 부분들이 켜켜이 쌓여서 지금 이런 지소미아 결과까지 오고 나니까 사실 여러 가지 안보 전문가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하죠. 한미 동맹에 서서히 지금 균열이 점점 심해지는 것 아닌가. 지금 뭐 지금 연합훈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훈련을 지금 올해 한 번도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금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있고 이 형국이라 그러면 아마 내년 정도 되고 나면은 아마 이 문표도 못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북한이 끝까지 이번에 봐보십시오. 이렇게 하는데도 이름도 거론 안 하고 동맹 19-2 그것도 동맹이란 말도 안 쓰고 그냥 로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뮬레이션인데 그것도 끝까지 물어내는 거 보면 아마 그다음 올 가을에 또 하는 뭐 훈련들 공군 훈련을 하게 되면 또 강하게 또 반발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밀리게 된다면은 아마 내년쯤 이런 관계 된다면은 한미 간에 동맹 차원에서의 연합훈련이 가능할지 안보학자들은 많이 좀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지소미아 종료 결정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관련 지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러니까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지소미아 저렇게 되게 하고 아까 뉴욕타임즈에 그런 이야기가 만약에 그래서 저는 그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상황들을 묵과하는 것이 동북아 안보 전략상 미국에게도 별로 좋지 않다. 그런 상황을 한다 그러면 그런 이런 경제 실리 중심의 방위비 분담 협상에 대해서 조금 톤 다운 하는 것이 맞다. 라는 생각을 좀 가져줬으면 생각은 합니다만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뭐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방위 분담금을 높일 수 있는데 일종의 명분을 준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 지소미아 이 종료와 방위비는 별개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또 이분법적으로 지소미아 종결이 한미 동맹의 균열. 그러면은 결국 미일 동맹은 또 강화되게 되겠죠. 그럼 미일 동맹이 강화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서는 방위비 안 올려야 되고 한국에 대해서는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한국, 독일 모두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방위비 올리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소미아 이 부분과 방위부는 별개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죠. 어쨌든 뭐 북한이 이제 오늘도 이제 미사일 발사를 했고 결국에는 이제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게 아니냐는 뭐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북미 실무 협상이 이제 언제쯤 가능하냐가 이제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언제쯤 좀 열릴 수 있을지 네, 각자 좀 전망을 해주시죠. 저는 사실은 북미 관계를 늘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라서 그 실무 협상 사실 저는 가시권에 들어와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21일 날 그 노동신문의 논평을 통해서 미국은 끊임없이 우리 적대시 정책을 지금도 하고 있다. 예. 그 싱가포르 그 합의에 대해서 아직도 어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연합훈련 이후에도 미국에 대한 그 비난을 계속 할 차별을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제 리용호가 이제 이거 폼페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쵸. 사실은요. 저 이야기를 이용호 이야기하면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한테 혼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 판 문제 둘이 만날 때 이 폼페오하고 이용호 둘이 앉혀놓고 너들이 이제 이야기해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약속까지 하고 3주 후에 하라라고 서로 보는 앞에서 이야기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용호 또 저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볼 때는 일단 실무 협상에 대해서 당초에 저는 북한이 미국하고 협상할 의지가 저는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게 되면은 북한은 영변 플러스 알파에 대한 솔루션을 내놔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걸 안 내놓는 한 지금 미국은 사실 안 움직일 거거든요. 끊임없이 폼페오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 역사상 가족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제재를 유지하면서 그 비핵화를 이루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기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으로서는 서로가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실무 협상이 가능하지 않은 구조다. 저는 아직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좀 전망을 해주시죠. 예, 지금 북미 간에 물론 그 수면 위에서 실무 협상은 열리지 않고 있지만 예. 그 수면 하에서 물 밑에서는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 뉴욕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알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그럼 물 위에서의 실무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 이미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육상만 판문점에서 이 합의를 했죠. 또 그리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통해 가지고 한미 군사 훈련이 끝나면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 또 최근에 북한의 이용호 외상이 담화를 통해 이야기했죠. 이 실무 협상을 앞두고 좀 미국 당국자들의 언행에 신중을 기해달라. 막 그 속에 보면 또 이런 게 있겠죠. 실무 협상을 할 때 그냥 호락호락하게 실무 협상,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 네. 좀 의미 있는 대화를 하려면은 미국이 나름대로 대북 제재 완화라든지 또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 문제라든지 더 나아가서 한미 군사 훈련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결단을 내리는 새로운 해법을 가지고 나가라는 그런 촉구의 메시지 되겠죠. 그런 것을 감안하고 또 북한의 국내 정치 일정 지금 이제 오는 29일 날 최고인민회 개최 예정돼 있죠. 예. 이런 거 봤을 때 아마 최고인민회가 끝나는 시점 9월 초순경에 아마 수면 위에서 북미 실무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전망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해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